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농림수산품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생산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보다 0.2% 높은 122.46으로 집계되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제4차 기업밸류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3차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미 10년물의 금리가 5%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양상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오르면서 넉 달 연속 상승세 이었고요. 서비스는 보합 수준을 유지했지만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 간 거래되는 가격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는 지표로 꼽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추후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강보합권 출발한 뒤에 장중 변동성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0.1%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뒤에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현재 다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0.01%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2629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시기가 5월로 앞당겨지면서 저PBR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도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으로 다소 진정세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전주 대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1799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매도세 보이면서 48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은 현재까지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출발한 뒤에 역시나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23%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847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실적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주주 환원 기대 종목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 안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블록딜 소식에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위맥스 코인 속등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선 기자재 쪽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또 샘 알트머니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에너지 쪽도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현재 800억 원 가까이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IT 종합, IT 하드웨어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현재 4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안에서는 조선주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조선 업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또 미중 갈등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조선가 지수는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면서 2008년 고점인 189포인트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의 잠수함 건조 관련 기업들의 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7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대형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주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투자를 하는 것은 태웅입니다. 현재 13% 넘게 올라주면서 21,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하나오션 강합니다. 현재 7%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34,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4%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농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 다시 또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4개월 연속 오름세가 나타난 걸로 보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음 달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더 늘릴 방침이 확인이 됐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수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오늘 굿뉴스는 최근에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조선주를 굿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소외에도 실적에 베팅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올랐다가 그 이후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최근 들어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신조선 가격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183.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조선업이 가장 이제 호황을 보였었던 2008년도에 189포인트에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내내 계속 이러한 신조선 가격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IMO의 이제 탄소 배출권 이제 축소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조선 업체들이 이 분야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된 현재 도크가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선박들의 수주 행렬이 이어지면서 1분기에 글로벌 수주량에서 중국을 제치고 국내 조선 업체들이 수주량 1위를 기록을 할 만큼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2021년도 이후에 이제 고가의 수주가 이어졌었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면서 이런 이제 높은 가격의 인도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런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형 조선 업체들이 호황을 보이면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엔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기대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일전에 삼성중공업을 짚어주신 바가 있었잖아요. 벌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수익률이 19%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업데이트 해볼까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를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카타르발, LNG선 수주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PLPG 관련된 FLPG 관련된 기술도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유자분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굿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반도체 다음은 나야나 밸류업 하면 떠오르는 이 종목을 달린다라는 이 기사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 먼저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미국의 기술주에 관련된 급락 영향, 그래서 시장의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통상적으로 좀 진행해왔던 이 실적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지 못하면서 30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가이던스를 제시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히려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예상되는 업황이 좀 더 다소 부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작용했기 때문에 전일 반도체 섹터의 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고요. 이 부분이 오늘까지 수급의 어떤 위축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 반사수에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 어제는 세제 지원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이 내용들이 좀 나왔죠. 이 배당 소득세에 관련돼서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우수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줄 수 있다는 어떤 내용들, 이 부분이 수급적인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은행, 보험주가 좀 굉장히 좀 강했었고 오늘도 역시나 은행, 보험 그리고 자동차주가 오늘도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가 4차 밸류업 이 자문회의를 좀 구성하고 난 이후에 5월에 2차 세미나를 앞두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세부적인 이 세제 지원안 등이 확정이 될 예정, 그리고 연말까지는 ETF의 유입 요건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관련된 인센티브 안에 대한 이 수급 유입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1분기 기점에서 보면 반도체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맞는데 다만 우리가 수급의 어떤 쏠림 효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의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수급 수혜를 좀 받았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어떤 이 차익 매물이 좀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는 오히려 왜곡됐던 수급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요지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보험주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종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기업들의 이 종목 차별화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소폭 하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고한 흐름들, 그리고 그동안 지난해부터 뭐 저평가 논란이 끊임없이 좀 이어져 왔던 완성차 업계에 대한 이 시각적인 어떤 재편, 그리고 기업 가치를 정상적으로 좀 반영하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한 수급적인 유입 기대감들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자동차 부품주 한번 짚어주신 바가 있었잖아요. 네네. 지난 9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코리아 FT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에 어제 좀 도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21%대 수익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네, 전일 7,880원, 목표가 7,800원이었고 지금 목표가를 좀 도달은 했고요. 현재는 7,320원, 3.8%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지난해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000억 원대 초반에 좀 형성됐던 이 회사가 이 하이브리드카에 관련된 이 캐니스터 부품에 관련된 역량 부분들이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실적 기대감. 이 부분은 시총의 정상화 과정으로 좀 보여지는데 전일 시가총액이 2,118억이라고 좀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시총 2,700억에서 3,0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다만 최근에 어떤 급등세 이후에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1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하이브리드카 부품이 얼마만큼 실적에 어떤 반응 효과로 좀 작용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한다면 저는 오히려 2분기보다 3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실적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어떤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좀 바라보되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리아 FT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그러면 반면에 또 부정적인 뉴스도 시장에 있겠죠.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어요? 이달 들어서 4조 정도 감소했던 증시 예탁금, 하락장에 짐 싸는 개미들이라는 기사인데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좀 19일 기준으로 좀 집계했던 이 고객 예탁금이 55조 4천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 59조 6천억 원인데 최근 거래일에 이 증시의 어떤 조정 여파에 약 4조 원 정도의 어떤 증시 예탁금이 좀 감소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증시 예탁금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기 전에 주식 계좌에 넣는 일종의 예수금. 그래서 아직은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지만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을 증시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4조 원 정도 감소됐다는 것은 지금은 주식을 사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신호로 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 축의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미 연준의 이 매파적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은 물 건너간 지가 좀 오래가 됐죠.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서 근본 이 PC 물가 지표가 과연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이 연준의 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점도표가 수정될 수 있거나 금리 인하의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비둘기파의 거장이다라고 좀 불리고 있는 오스틴 골스비의 경우에도 지금 비둘기파적 완화 기조에서 다소 좀 중립적인 기조.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중립론자였던 뭐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매파적 기조에서의 어떤 변화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3분기 때 코스피가 2100선까지 하락했던 이런 배경들을 감안해 보면 당시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증시의 어떤 낙폭을 좀 더 키웠다는 점. 이 부분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좀 더 쇠퇴된다면 오히려 변동성이 좀 더 큰 장세 안에서 지수가 하반 경직성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데 다만 2월과 3월에 CPI와 PPI가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점도표에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 기조가 신중하게는 좀 갖고 있지만 오히려 이 점도표가 아직 감소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배드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바라보셨나요? 네,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되면 FTA와 관계없이 한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지난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지난주죠. 어제네요. 어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이제 미국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미국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미 FTA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예상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미 FTA를 한번 개정을 했었는데 그 개정했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이제 개정한 이후에 상당히 이거는 잘 개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개정을 또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제 얘기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트럼프 성향상 이 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한미 FTA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미 흑자가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대미 흑자가 440억 달러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 거래하는 그런 이제 무역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수준이 상당히 이제 큰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미 흑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FTA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손댈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번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게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제 어저께도 이제 얘기가 한번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한 건 사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져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 공약 중에 한 게 임기 첫날 전기차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그 IRA 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공장들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한테는 상당하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대선이 뭐 7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 물론 이제 유동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는 대체로 조선주와 관련된 이슈가 엮여있는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섹터에서는 5.27%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 섹터에서는 4.02%의 강세, 밥솥 섹터에서 3.25%의 강세,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 2.2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강세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7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속에서 조선주 전반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와 밥솥 섹터에서는 윌링스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는 태웅이 가장 큰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박테리아 섹터에서는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휴로컴이 가장 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섹터는 2차 전지 생산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테슬라의 약세 속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오늘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D 낸드 섹터, 반도체 전반에서도 오늘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수출입 지표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오늘 장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3D 낸드 섹터에서는 1.96%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섹터가 면세점 섹터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에서 가장 큰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은 1.47%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프랑스 사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 소식 속에서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후에 오늘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 섹터에서는 1.3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섹터를 구성한 종목 대다수에선 파란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 삼성 SDI의 하락세가 섹터 전반의 하락을 이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대표주가 있습니다. 1.28%의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카카오에서 더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안에서 변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조선주를 좀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 뭐 70조 원 규모, 전체적으로는 이 신형 잠수함 12척에 대한 발주 세절단들이 우리나라에 좀 방문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2026년도에 발주가 좀 확정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들은 좀 더 선반영된 측면들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가 방산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이 안에서는 뭐 방산과 조선에 대한 이 개별적인 어떤 차별화성들이 좀 있지만 2022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됐던 시점, 이 시점에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먼저 선행해서 좀 주가를 좀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온 이후에 오히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주요국들의 군비 확장으로 좀 이어지면서 수주가 좀 가시화됐다는 측면들이 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은 뭐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무력 충돌이 좀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이슈들, 이 부분은 뭐 최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2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30조 원대 무기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들을 좀 제시해 왔고, 여기서는 뭐 지상 무기에 관련된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에 대한 도입 가능성들, 이 부분들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발에 대한 수주 여건들과 그다음에 캐나다가 수주할 수 있는 잠수함 내지는 뭐 구축함에 대한 어떤 이 수주 여건, 이 부분에 대한 이 종목 차별은 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방산주의 경우는 안정적인 어떤 수주가 단순한 기대감을 수반하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확정적인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2차전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테슬라의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이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이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슬라의 실적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부 다 예상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2분기 가이던스나 아니면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시장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일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4월 20일부터 테슬라가 그 주력 모델인 모델 Y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인하하고 모델 3과 모델 Y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이런 공격적인 이런 가격 인하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까지 이어진다라면 테슬라의 실적이 아마 2분기에도 상당 부분 이제 부진할 가능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원 소재인 이제 리튬과 그다음에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뭐 이런 이제 소재에 관련된 그런 이제 평가 손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미가 지금 계절적인 영향,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튬 생산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재 자체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급단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연속성이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일단은 좀 퀘스천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는 뭐 부진할 것으로 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2분기에 개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개선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런 2차 전지의 이런 그러니까 매출 확대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지금 미국 내에 지금 대규모 2차 전지 관련된 생산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일단 투자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뭐 된다라고 보지만 만약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량, 그다음에 미국 대선의 방향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그런 부분은 같이 주목해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 중에서 종목을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세점 섹터 내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어제 하한가 행렬이 이어지게 되면서 3월 말 정도 수준의 주가 수준도 되돌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도 추가 하락을 더해가고 있는데 이 하락의 끝은 어디쯤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그 영향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자 공시 내용을 좀 잠깐 보면 4월 19일자 프랑스 세관 본부로부터 텍스 리펀드 사업자의 자격의 정지 의사 통지문을 출력했다는 게 내용은 뭐냐면 관광객의 환급 자격 및 증빙 자료의 진위 확인 절차 시행과 이 이상의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다. 이게 뭐냐면 텍스 리펀이라는 것은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좀 대행하는 서비스인데 이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을 정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통지했고요. 여기서는 30일 안에 세관으로부터 이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데 여기서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자격 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통지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 회사, 이 본사 입장에서는 프랑스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와 좀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 인수가액은 61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 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매출액의 영향은 없다라고 좀 밝혔고 다만 이제 61억 원에 대한 가치가 평가 손실로 좀 잡힐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 법인이 해산되거나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요건에서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정지인 건지 아니면 완전한 이 사업자에 관련된 자격을 폐지하는 것인지에 관련돼서는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다소 좀 과도한 주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1분기의 실적을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사실상 낙폭은 좀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낙폭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객의 유입 효과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난 2023년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에 관련 추정치가 굉장히 좀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5월에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 특수. 그래서 2분기의 실적 기조까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프랑스발 이 영업 정지에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인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은 했지만 오히려 펀더멘탈 관점에서 훼손도가 좀 적다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낙폭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어떤 섹터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전 조선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엔진 갖고 왔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된 업황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개선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친환경 선박 위주의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MO 2050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발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친환경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는 하나 엔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기존의 HDS 엔진이 이제 하나 엔진으로 이제 회사명이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속 엔진, 그러니까 대형 이제 선박용 엔진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거래처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환경 선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중 엔진인 DF 엔진이 이제 주력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F 엔진은 이제 원양해,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는 이제 디젤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근해, 그러니까 가까운 바다 내에서는 LNG를 원료로 하는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DF 엔진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하나엔진 두 회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DF 엔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래형 이제 엔진인 메탄올 DF 엔진의 시장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공략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런 메탄올 이제 선박 수주에 따라서 이런 납품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기관 연기금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7거래일 연속
지금 한 274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최근 한 달간은 336만 주 넘는 그런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그중에서 연기금이 가장 매수세가 강한 그런 모습인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면서 128만 주의 주식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 한 달간은 173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연기금, 그러니까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일단 상승을 한번 한 이후에 약간 좀 주춤을 거리고 있다. 다시 조금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조금 상승을 했지만 뭐 상승을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눌림목이 있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11,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은 네, 10,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한화엔진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3,000원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파마 리서치를 준비했는데 전일 2조 원대 매물로 시장이 좀 매각 의사를 좀 표명했던 파마 리서치가 오늘 장중에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오늘 장중에는 뭐 최고치가 13% 정도 하락을 좀 했다가 현재는 5%대 낙폭을 일부 좀 축소를 했지만 사실 이 M&A 이슈가 단기 악재로 좀 부각된 이슈 부분은 펀더멘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관련이 없는 어떤 하락이다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보톡스의 톡신 제제를 주 원료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스킨 부스터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우리가 뭐 레이저 장비도 있고 뭐 고주파 장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레이저 장비와 좀 결합된 이 스킨 앰플을 우리가 좀 여성분들 이제 피부 뭐 물광 피부라고 하죠. 뭐 네. 그런 피부 실소를 위해서 좀 적용시키는 스킨 부스터 앰플. 이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가 리주란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관절광 주사제 곤주란을 두 개의 어떤 특화 브랜드를 좀 보유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의 50%가 수출 비중으로 좀 형성되고 있는데 호주와 중남미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달성했었고요. 8년 연속 외형의 7배 이상의 좀 확장세를 좀 키워가면서 파마 리서치는 굉장히 좀 시장 파이를 키우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M&A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 매각가액이 2조에서 2조 5천억 원대로 좀 추정을 되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한 지표가 좀 있었어요. 지금 과거에 뭐 우리가 클래시스도 사실 이 상업펀드 좀 매각했을 당시에 벤키피탈이 좀 인수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인수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부각은 됐지만 오히려 글로벌 이 사모펀드사가 인수한 이후에 외형 가치가 약 2배 정도 이상 성장했고 오히려 이 팔로도 2.5배에서 3배 정도가 좀 더 늘어났던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도 글로벌 펀드사라든가 이 대형 뭐 제약사들이 충분한 어떤 매물로서의 어떤 군침을 흘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노이즈 이슈가 좀 단기적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 관점, 올해 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도 영업이익의 33% 정도가 증가될 것이다.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좀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오늘의 낙폭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9천 원 구간에서는 미만에서는 충분한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양상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뭐 거래소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선물의 매도량이 조금 오전보다는 이제 확대되고 있는 순매도량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이 뭐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좀 더 치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 자체는 오늘 좀 약보합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 들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계속 기업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국내 주가도
이제 그런 섹터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이제 순환매 형태로 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오늘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아마 조금 이제 순환매에서 좀 소외될 때 뭐 조금 저가화해서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감 전략 들어봤고요. 그럼 변 대표님께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 26일 PC 지표가 우리 증시의 단기적인 변곡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의 절반 이상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섹터의 수급 변동성은 조금 더 이뤄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반면에 오히려 뭐 기업별로 프로그램 관련된 수급 유입 효과 안에서 뭐 자동차주, 화장품, 조선방산 이렇게 최근에 단기적 수급이 배분되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증시 역시도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실적 기대감 또는 실적의 성장 기대감들이 큰 종목들의 어떤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5월 증시를 좀 대비해 봤을 때는 매크로 변수에 관련된 이슈가 이후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5월의 이슈에서는 제약바이오 지금 학회 이벤트가 좀 일정 모멘텀으로 좀 남아있는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도 낙폭시 조정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르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BOJ 통화정책회의부터 PC지수 발표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한 주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실적과 수급 차트는 65점 받았고요. 신호강도와 모멘텀은 각각 60점 기록한 가운데 총 종합 점수는 63점을 받으면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뚜기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죠. 올해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61% 증가한 8,963억 원의 매출과 2.14% 오른 6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분기에 보였던 외형 정체가 단기에 마무리가 되고 또 주요 제품의 물량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뚜기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 일중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지난 2거래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다소 아쉽습니다. 현재 0.24%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4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차트는 70점, 실적과 모멘텀, 신호 강도는 각각 65점 받은 가운데 수급은 65점 기록했고요. 종합 점수는 65점 받으면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PBR 관련주인 한국금융지주, 최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책 기대감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당초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시기가 5월로 앞당겨지면서 이에 따라 저PBR로 꼽히는 종목들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 일중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금융지주 어제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 속에 8%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0.91%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5,300원에 거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실적은 75점 받은 가운데 신호강도와 차트는 각각 70점 기록했고요. 수급은 65점, 모멘텀은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8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가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주 하락폭이 컸지만 중동 확전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금융주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역시나 어제 기관의 강한 매수세 속에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0.31%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13만 1,400원에 거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세나의 포착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낙폭이 과도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지 시간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도 실적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주 전반도 이에 따라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회복세, 또 미국 대선을 살펴봐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